방송 시간인가? 꼰대아지 찍어야지. 요즘 말이야, 너네들 중에 일부가 나를 꼰대 할배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 아재야. 근데 왜 그러면 할배라고 할까? 뭐 꼰대 아재의 급속한 노화, 뭐 한 6, 7년 전만 해도 그냥 슈트를 쫙 입으면 20대 청년 같았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꼰대 할배가 됐다. 근데 이 아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고심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야, 참 팍삭 늙어서 주 70시간을 더 일을 하더라고. 뭐 주 40시간 일하는데 법정 시간이 뭐 문가리가 주 52시간 이상 못한다 뭐 이랬는데, 그걸 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근데 아직 주 70시간 이상. 근데 이걸 지금 6년가량을 쉬지 않고 하니까 폭삭 늙었을 수 있지. 애들이 이해를 해라. 응? 꼰대아지 그래도 열심히 살잖아. 오늘 이 꼰대아지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요것들이 참 간사한 것들이야. 둘이 죽이니 살리니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진짜 엿으로 보던 것들이 오늘 청와대에서 문가리와 전박이가 만나가지고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거야. 얼마나 뭐 임기 말에도 지지율이 안 내려가시고 훌륭하시고 어쩌고 하니까 문가리가 또 폼을 딱 잡으면서 참 내가 고생이 많지 요러고 자빠졌는데, 둘이 이제 뭐 나머지는 싹 빼고 야, 이 둘 다 뒤끝이 있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전박이가 문가리 힘이 필요하잖아. 그래야 지금 대장동에서 탈출시켜주고 또 뭐 윤석열이니 뭐니 두들겨 잡아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쫙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오늘의 하이라이트 백미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제가 지난 대선 때 모질게 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이러니까 또 문가리가 에이 뭐 그런 거 괜찮아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 후보가 돼 보니까 네가 1등 했던 사람 심정 이해가제 하고 또 뒤끝을 해. 요거 둘이가 진짜 뒤끝이 있는 성질이 거시기한 것들인데, 그래도 하나는 퇴임 이후에 깜빵 안 가고 잘 살아보겠다고 저 푸른 초원위에 양산의 통도사 앞에 집을 짓고 용도 변경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는 또 저기 청계합집에 가가지고 한번 해경궁 김씨 드디어 입성해서 나 왕이 된 모습이 어떠소 요랄라고 둘 다 지금 오늘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 이 4년 전에 이 둘 싸움이 대단해서 저 비문을 등에 업고 이재명이 문희 반대하는 경기도 지사에 출마해서 전해철이를 문희 낙점했는데 꺾고 결국 됐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선거 과정에 해경궁 김씨라는 닉이 네 마누라 김혜경이 아니냐 하고 반대 후보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이거 검증하자까지 나왔어. 그런데 뭉개고 어쨌든 전박이가 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당선되고 대깨문들이 분이 안 풀려서 세종문화회관 강당에서 집회까지 하면서 광고로 욕을 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겠다 이랬지. 그 뒤에 해경궁 김씨라는 닉을 쓰는 사람이 문가리와 전해철 후보를 갖다가 비방하고,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을 하고 세월호 또 유족들에게 고인 드립을 하고, 그리고 또 문준용이 위장 취업 운운 등을 갖다가 거론했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고소가 됐어. 그래서 해경궁 김씨가 누구냐 하고 이제 찾으니까 대깨문들이 동원돼서 전부 다 손가락 탐정이 된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증거로 볼 때 해경궁 김씨는 전박이 부인이다 이렇게 결정이 거의 났어.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수사를 착수해서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이 거의 맞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 그런데 이제 나중에 검찰이 뭐 그리 볼 증거는 없다고 뭉갰고, 운전기사였던 사람, 내가 전번에 이 수엔 스마일에서 이야기했던가 한 명이 덮었었다 뭐 이렇게 좌우가 뭐 내인 것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사건이 어쨌든 무마가 됐어. 그런데 그 와중에 이재명이 지사가 된 다음에 우리 마누라가 잘못한 건지 명예훼손인지 아닌지를 처벌하려면 문준용이가 나는 위장 취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위장 취업 사실 여부에 대해서 먼저 가린 다음에
사실적신지 허위사실적신지 명예훼손으로 심판해야 될 것 아니냐. 문준용이의 고용정보원 위장 취업을 가려보자고 들고 나왔어. 그때 전박이의 접근에 있던 사람 하나가 고용정보원에서 간부로 있다가 나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있었어. 그러니까 뭔가 알고 한번 가려보자. 자, 발칵 뒤집어졌지. 어디 임금에게 관찰사 중대 주제에 말이야 공격을 하고 들어. 그래서 이제 그게 엄청나게 시끄러웠어. 그런데 싸움은 어디서 사실 더 먼저 시작되었느냐 하면, 지난 2016년 대선 전에 촛불 시위를 할 때 이재명이 주로 뜬 거는 그때 떴어. 촛불 시위에 광장에 나와가지고 가장 강경한 발언을 했지. 문은 지가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박이 퇴진만 하면 테러를 열어주고 뭐 적당히 대통령 자기가 당선되려고 생각했지. 그리고 뭐 이재용이 구속, 재벌, 뭐 심판 이런 이야기를 잘 안 했어. 그런데 이재명이가 그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박근혜 구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재벌 이재용도 구속, 그리고 정경유착 처벌하고 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문이 코너에 몰려서 나중에 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만약에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래 말하니까 이재명이가 또 그걸 공격했어. 아니 지금 헌재가 기각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지 그런 발언을 하고 자빠졌냐고 이랬어. 그래서 당시에 마치 문은 이 부자 몸조심하는 듯이 그 자기들도 어찌 될 줄 모르는 사태에 조심조심 갔으면 이재명이가 앞장서서 박근혜 구속, 이재용 구속, 정경유착 해체, 뭐 재벌, 뭐 척결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때 이제 비로소 뜨기 시작했지. 그래가지고 이제 경선이 시작되니까 이재명이가 10년의 힘이라고 문 주변에 좀 한가닥씩 하는 사람이 모인 외곽 조직이 있었는데 그 멤버를 발표하니까 그 중에 48명이 사회이사인데, 그래서 그 48명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에 있었는데 이재명이 그 중에 재벌회사 사회이사가 많은데 5명이 삼성에 사회이사를 했다. 그러니까 문의 캠프에는 삼성 출신이 굉장히 많다고 주장을 했지. 국민의힘이라는 조직에 이 대기업의 사회이사 한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삼성의 사회이사 출신이 많다. 그래서 문재인 캠프에는 삼성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대표적으로 이재명의 파퓰리스트적인 특성, 즉 어떤 측면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그래서 삼성, 이재용 그리고 이재명 이런 부분으로 극명하게 대비시키기 시작했어. 근데 2017년 4월 3일이 어떤 시점이냐, 대선 경선 한참 할 때 그때가 이재용이가 정경유착을 했다, 뭐 국정농단 사건에 말을 줬니 어쩌니 해서 이재용이 또 한 축의 중심에 있었잖아. 그때 문을 향해서 삼성하고의 유착 관계를 제기했으니 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대기만 되면 내 집을 그냥 부들부들 떨었을 거야. 근데 그때 아이 그러지 말고 좀 우리가 부드럽게 합시다 하고 말리던 사람이 안희정이었어. 그런데 말리던 안희정이도 그 시기 뭐 여자 비서하고 관계 때문에 깜빵에 갔으니 이재명이는 그 뒤에 겪어야 할 공포 수준이 어느 정도였는가 짐작이 충분히 가고도 남지. 그런데 또 이재명이 공격을 또 더 했지. 문은 재벌 개혁을 말하면서 실제로 재벌 개혁의 본질적인 과도한 영업이익을 재벌들이 회사 내에 축적해놓고 있다. 사내 유보금 축적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비본질적인 재벌 개혁을 말하고 있다고 또 문을 비판했어. 그러니까 문이 사실은 문은 성격이, 내가 문 그때 뭐라고 그랬어. 2017년 3월 4월에 문이 되면 노무현의 삼성공화국 투구가 될지 모른다고 숱하게 이야기했지. 다 기억나지? 그런데 이재명이 그걸 물고 늘어진 거야. 그러니까 문 입장에서는 아이씨 나도 좀
재미 좀 보고 조금 뭐 그 시기 하려고 하는 건데 저게 저렇게 째를 뿌리고 있어. 어떻게 보면 이재용이가 깜빵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런 부추김이 있어가 문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을 수 있어. 또 문이 자기는 굉장히 개혁적이라서 재벌 개혁을 하는 척 하면서 재벌들의 준조세를 없애버리겠다 요렇게 말을 해서, 그러니까 또 이재명이가 얌체처럼 또 부활을 갖다가 질렀어. 이게 아마 문이 폭발하기 직전이었을 건데, 재벌들이 준조세를 내는 것을 없애는 거는 좋다. 뭐 각종 기부금이니 뭐 기여금이니 이런 거 안 내도 좋다. 그렇지만 당연히 법정 부담금이라는 것은 재벌들이 법적으로 내야 되는 거다. 그거를 갖다가 없애준다. 그게 16조나 되는데 그거는 마치 준조세 폐지하는 척 하면서 재벌 편드는 거 아니냐고 또 염장을 찍었어. 그때 아마 문 생각은 에이씨 경선이니까 참는다 요래 됐을 거야. 그래서 이재명이가 엄청 긁었어. 그러다가 또 문이 재벌 개혁 방안을 발표하니까 이재명이가 법인세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언급이 없다. 실질적으로 재벌 제재하지 않고 붙어먹으면서 재벌 제재하는 척 제일 재벌들이 두려워하는 법인세 부분을 확 올리겠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또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 보면 문은 이제 대선으로 가는 입장에서 좀 안정적으로 뭐 재벌들도 잘 뚜둑뚜둑하면서 야 문은 적이 없도록 했어. 그냥 시간만 가면 되니까 선심 잔뜩 쓰고 갈라 했는데 이재명이 쑤셔 대니까 문에 영업 방해를 한 거야. 얼마나 얄미웠겠어.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 도지사에 당선되니까 이재명의 뭐 선거 토론회에서의 허위 발언, 해경궁 김씨 문제를 다 끌어가 코를 끼어갖고 왔던 거야. 어쨌거나 이 전박이가 대단하지. 그걸 갖다가 다 사바 하고 요렇게 하고 오늘 가서 제가 좀 4년 전에 많이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 니도 돼 보니까 내 심정이 생각이 나더나 요러고 둘이 자빠졌어. 그래서 이 둘이가 결국은 하나는 저 푸른 초원위에서 살고 국립대학에 안 가려고 사는 거고, 다른 하나는 우찌거나 대장동 사고를 쳐놓고 그런데도 한번 해경궁 김씨 드디어 왕비가 되었어. 옛날에 뭐 해경궁 이런 거는 뭐 빈 이런 거 이름 붙이는 거잖아. 그런데 드디어 비가 되었어. 해경비 김씨가 되겠지. 그거 좀 시켜주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꼰대 아재가 볼 때 이것 둘이는 악인이지만 악인끼리 서로가 엄청 안 좋아해. 경멸에 맞지 않으면서 둘이가 오늘 참 임기 말년에도 이렇게 높은 지지율을 태평천하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 고생했는데 너 말 좀 잘 들어. 둘이 그러고 자빠졌습니다. 자, 이게 잘 될까? 잘 되지 않지. 근데 말이야 꼰대 아재가 볼 때는 재벌 덩친 놈보다 서민 덩친 놈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 그것도 일조나. 알가? 드디어 너희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온 거야. 자, 내려오는 하나는 이리 와. 바로 국립대학 가자. 아재 손잡고. 이리 와, 빨리 와.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가기 전에 먼저 좀 맞을 게 있지. 총부터 맞고, 그 다음에 나의 톱을 좀 쏘고, 나의 폭탄을 받게 총도 맞아라. 그리고 깜빵 가자. We are